매경닷컴 MK스포츠 한희정 기자 아시안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26, 토트넘 8강전에선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22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UAE 아시안컵 16강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2-1로 이겼다. 연장 승부 끝에 김진수의 결승골로 바레인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5일 카타르와 맞대결을 펼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상대로부터 압박 없이 쉽게 공을 잃어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주장 손흥민은 힘든 경기였다. 상대는 수비하며 바로 반격하는 팀이라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경기 내용에 불만족스럽다. 우리는 이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이 경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워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앵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치곤 바레인전은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위상을 세우려면 어떤 걸 보완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장 혈투 끝에 바레인을 1로 꺾고 힘겹게 8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매경기 붙박이로 출전한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합류하자마자 거의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이 전력적으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벤투
쉬운 연계 플레이와 패스 과정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와 59년 만에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시급합니다. 완벽한 득점 기회를 잡으려다 보니 슛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공격 흐름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밀집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 과감한 중거리 슛과 활발한 측면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똘똘 뭉친 선수들입니다. 손흥민은 귀가 찢어지는 부상에도 투혼을 펼쳤고 선수들은 부상으로 낙마한 기성용을 위해 골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월드컵 스타에서 벤치 멤버로 밀린 조현우는 묵묵히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조현우 저희는 누가 나가든 항상 같은 자세로 준비하고 승규형한테 잘하고 있다고 항상 부상 조심하라고. 항명 논란과 부상 이탈 등 숱한 악재 속에서 하나로 뭉친 우리 선수들,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 후보의 위용을 드러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힘겹게 바르인을 넘어선 벤토의 다음 상대는 중동의 신흥 강자 카타르다. 대표팀은 바레인전 이후 체력적인 부담과 부상 선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숙제를 떠안았다. 카타르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93위로 한국 53위보다 낮지만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어 승리를 낙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한국 시간 바르인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출혈도 컸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바레인과 연장전, 후반 포함 120분간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8강) 경기는 25일 밤 열려 준비 시간이 짧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어 우승까지 토너먼트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반갑지 않은 결과다. 특히 선발진의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교체카드 4장을 모두 쓰긴 했지만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27, 간바 오사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손흥민 27, 토트넘 호스퍼,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 29, 알사드 등이 120분간 경기장을 누볐다. 이 중 손흥민은 소속팀에서의 강행군을 소화한 때 이어 지난 16일 중국전에서도 풀타임 가까이 뛴 탓인지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성용 29, 뉴캐슬 등 부상 선수로 인한 공백 문제도 노출됐다.
기성용은 벤투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전체 경기 흐름을 조율해왔다. 현 대표팀 A매치 최다 출전 경험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좌우 풀백 등으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아 공격시 역할이 컸다. 바레인전에선 손흥민이 중국전에 이어 주 포지션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이재성 27, 홀슈타인킬이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포지션 변경이 쉽지 않았다. 중앙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좌우 풀백의 측면 공격에 의존했으나 이마저도 부정확한 크로스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는 카타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한국은 카타르와의 역대 전적이 5승 2무 2패로 앞서 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아시안컵에서도 3번 만나 2승 1패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대결인 2017년 6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선 2대 3으로 패했다. (2022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차근차근 경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카타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카타르는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지도자 출신인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끌고 있다. 그는 2013년 19세 이하 대표팀부터 시작해 23세 이하 대표팀 등을 지도한 후 2017년 7월부터 A대표팀을 맡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에서 중동의 전통적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에 2대 0으로 승리하는 등 3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23일) 새벽 끝난 16강 토너먼트에선 이라크마저 1대 0으로 돌려세웠다. 공격수들의 파괴력 역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마주쳤던 팀들과 다르다. 카타르는 4경기에서 11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회에서 7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알무에즈 알리 23, 레클리아다. 알리는 지난해 아시아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에서도 득점왕 6골에 오른 카타르 공격의 핵이다. 알리와 동갑내기인 아크람 아피프 23, 알사드도 한국전의 유독 강의 요주의 인물로 꼽힌다. 아피프는 2017년 6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을 상대로 팀의 2번째 골을 넣었고 지난해 아시아 U23 챔피언십 3, 4위전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